우리 홍씨야, 자랑스러운 것은 그만할 것도 없지. 훌륭한 조상님을 모신 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그 뜻을 이어받아 떳떳한 후손이 되어주기를 당부하고 싶어집니다. 강직과 지조와 충전, 이 같은 덕목은 이 나라 5천년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절치부심, 인륜의 명분을 밝히고 삼가 예도를 지키면서 민족의 이상을 앞장서 이끌어왔던 남양홍씨. 그럼 이제 고려시대의 인물로부터 파란만장한 그 삶의 궤적들을 훑어보자. 고려시대 첫 인물은 홍사윤, 제1부에서 문중의 꽃이라 소개했던 충평공 홍관의 증손자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격인 추밀원 부사를 지낸 인물이다. 특히 고려시대 홍문의 가계도를 정리하여 9일 마천공 홍일동이 갑술보를 편찬하는 기초가 되게 했다. 유택을 비롯하여 전해지고 있는 유물 유적이 일절 없는 그의 혼백은 경기도 연천의 설단에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홍진 역시 마찬가지다. 부친의 아랫자리에 설단만이 있을 뿐이다. 홍진은 고려 고종 37년 징기스칸의 장례 조문 사절로 몽고에 다녀온 행적이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관직으로는 간이 대부를 거쳐 상서 좌부교와 지공거, 즉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수장을 지냈고 병부상서와 동지추밀원 사이에 이르렀다.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의 남영사에서 위패로만 모셔져 있는 홍규는 홍사윤의 손자이자 홍진의 아들이다. 그에 대한 소개는 새삼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충선왕과 충수광의 장인이었다면 당시 그의 권세와 영화를 익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기 때문이다. 문중사적으로도 그의 공적은 드높기 그지없다. 충선왕 때 익성군에 봉해지고 추성진력 정안공신으로 남양부원군에 진봉됨으로써 사실상의 남양홍씨 본관이 생겨나는 효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득관조인 셈이다. 두 딸을 왕실로 보내어 왕권 확립에 사력을 다했던 홍규. 그러나 그의 권세와 영화도 천수는 이길 수 없어 74세로 별세하니 초명은 문계였으며 임금이 내린 시호는 광정이었다. 올해의 서서를 서복히이고 있는 이 제실은 장간제. 고려 충수광 3년 정삼품벼슬인 삼사사를 지낸 홍융의 제실로 장간은 바로 그의 호이다. 생물련 미상인 그의 행적은 왕의 사냥길을 자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왕실과의 밀착도를 짐작케 하고 있으니 충의 왕은 곧 그의 조카였다. 한때는 실존됐으나 구한말의 권신 홍순목 대감에 의해 젖게 됐다는 장간공 홍융의 유택. 매년 음력 10월 셋째 주 일요일은 바로 그의 묘제이다. 혼탁한 정치 상황을 피해 홍주목, 즉 오늘날의
충청남도 홍성 지역을 시급으로 하사받아 내려온 것이 끝내는 이렇듯 이곳에 잠들어 700여 년을 한결같이 후손들의 흠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남양 홍씨 5번째 소개 인물은 홍자번, 자는 은지, 시호는 충정이다. 고려 고종 24년, 서기로는 1239년에 태어나 69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5차례의 영의정에 원나라의 학정을 막아내는 등 실로 그가 누린 관직과 그가 쌓은 공적은 화려하고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충선왕을 구하러 원나라에 갔다가 끝내는 그곳에서 죽으니 죽어서도 그는 충선왕의 묘에 배양됐다. 그리고 그의 손자 홍운수와 홍운형은 각각 오늘날의 익산군파와 당성군파 문중을 이루어 번성하고 있다.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이곳 대승서원 뒤뜰에 설단으로 서 있는 홍비는 고려조의 문신으로서 자는 무냐, 시호는 강경이시다. 강경공 홍비는 충수광이 무고를 입고 폐위되어 원나라에 억류됐을 때 이를 변호한 일과 그 후 다시 서기로는 1341년 충혜왕이 원나라에 압송되자 충혜왕을 따라 왕을 변호했던 일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한 공로로 그는 일등공신이 되어 당성군에 봉해졌고 우정승에 올랐으며 추성익대 동독협의 보리공신록을 하사받아 당성부원군에 진봉됐다. 그리고 오늘날엔 그를 구심점으로 한 그의 후손들에 의해 남양 홍씨 완주 문중을 형성케 했으니 이 지역 이평조는 홍빈의 10대 손인 홍인주, 그는 남원으로부터 이주해와 홍여성, 홍여심, 홍여함 등 세 아들을 두었으며 둘째 아들인 홍여심을 통해 홍택, 홍남립, 홍백년 등 3대로 후손들의 세기를 이어갔다. 지금 이 선교량이 인자, 준자, 주자 이 양반의 손을 논하면 솔찬일 것이지만 우리 화곡 할아버지의 거기가 손이요. 그 형제가 너 사형제나 저한테 어쩐지 다른 집은 모두 침체하고 그래갖고 화곡 소몽되는 것이만 이 완주 지역에 한 50% 되고 곡성, 광주 거리 사는 사람들이 한 50% 돼서 화곡 자손만 한 100호 됩니다. 한편 신원리의 이 대승서원에는 이 지역 일가들의 파족격인 화곡공 홍남립을 주벽으로 그의 증손인 홍이장과 제자 유하 등이 배향돼 있다. 경내 윗들 홍빈의 설단이 있는 곳에는 홍빈의 5대조인 예사공파 파조 홍복과 홍빈의 증손자 홍강, 그리고 2조 초 홍문의 두 번째 급제자인 현선 홍석주의 설단이 함께 있다. 이상 지금까지 언급된 조상님들을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다면 지학공 홍석주가 가장 가까운 선조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후손들은 66세로 세상을 떠난 강경공 홍빈을 축으로 선조님들의 얽히고 설킨 촌수관계를 찬찬히 읽어야 하리라. 묘비도 성물도 상석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왕릉 같은 이 묘소는 고려말 무왕 5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397년에 죽은 홍중선의 묘소이다.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까마득히 실존돼 버린 줄로 알았던 이 유택을 찾기까지는 무려 607년 만이었다. 중앙종회에서 대관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내가 한 건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는 이 어른의 유사가 그 책에 딱 나와요. 나와가고 이름과가고 피하러 당하고 있고 이 어른은 손자 대신에 살자 발자 하는 그 어른은 참 피신을 해가지고서 참 후손이 살고 있다. 이런 유사가 딱 나오는 게래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모가 틀림없는 뭐다. 그때가 한 10년 전이 되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등이 홍등이랍니다. 이 산등이. 산 이름이 그리고 홍산이. 이 고청호 묘가 그 옛날서부터 전해내려가 홍정승묘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에서 자문도 했고 그 우리 남양홍씨 족보를 이제 참고를 해볼 때 남양홍씨 중에서 이 의령호 관련된 분은 이 어른밖에 없어요. 전혀 그 다른 분은 요 관련된 분이 없습니다. 저 정성급으로서는 그 이 어른이 틀림없다. 여기는 이 어른은 여기 참 귀양 오신 분이고 여기서 피화를 입은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듯 감동스럽기 그지없는 홍정선의 유택. 이제는 영상으로 담겨 전국 방방곡곡의 후손들에게까지 소개되게 됐으니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영유했던 영령들의 한뿌리적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영령들의 한뿌리적 삶이란 홍중선에 붙인 홍흥으로부터 시작된다. 홍흥은 앞에 소개한 광정공 홍규의 증손으로서 고려 공민왕 때 대언을 역임한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너무도 일찍 요절해버린 비운의 인물이었다. 또한 그의 아들 홍중선마저 정족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억울하게 숙청됐으니 명나라 사신으로 가려던 그가 때마침 요동에 출병하고 있는 나하 추군의 길이 막혀 즉시 떠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당시의 권신들인 이인임과 임견미 등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끝내는 유배지에서 살해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홍림마저 연좌죄로 살해되고 말았으니 집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쑥대 바칠 수밖에. 바로 이때 우수라는 늙은 종이 강보에 쌓인 아이를 안고 현재 전라북도 정읍당으로 숨어든다. 세월은 흘러 바로 이때의 아이가 장성하여 이조시대의 참판직에 오른 홍사발로서 오늘날 남양군파 장손 계열의 후손들로 이어졌으니 어찌 감동적인 얘기라 아니하겠으며 인생사 또한 세옹지마라 하지 않겠는가. 그렇듯 파란 곡줄로 일어선 이 문중의 얘기는 대대로 이어져온 선조들의 유적이 증표가 되고 있으니 오늘날엔 홍사발의 구대손 홍민하의 제실과 유택이 있으며 그의 두 아들 홍윤천과 홍경천의 제실은 탁천리와 향산리에 나뉘어 있고 과거에 7번을 낙방하고도 뜻을 굽히지 않은 홍경천의 문과 시곤이 남아 오늘날 후세들의 의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에 소재한 이 번듯한 유택은 홍흥의 장남으로서 남양홍씨 종손이 되는 홍권의 묘소이다. 홍권은 태조 이성계의 형인 완산대군 이원계의 사위이기도 하다. 이 어서각은 홍권과 그의 부인 완산이 씨의 것으로서 태종 이방원이 하사한 것이다. 완산이 씨 부인은 바로 태종의 사촌 누이가 된다. 그리고 이 녹권은 상후군 홍권이 그의 장인인 완산대군 이원계와 함께 조선족 건국 호종공신임을 보여주는 철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의 난을 피하여 이곳 옥천으로 은거하여 여생을 마쳤다. 정종대왕을 왕위에 올려놓으셔놓고 그 다음에 태종이 등극을 하려 하자 저희 그 권자 할아버님께서
옥천으로 낙향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고장 옥천 안남에 낙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중간에서 좀 대가 퍼져서 지금이 막 이 건치 할아버지 한해서 한 5, 600명 된다고 봐요. 지가 볼 때는. 홍건으로부터 세계된 이들의 선조들은 오늘날 이곳 안남면 하왕리를 중심으로 소사정과 대사정 세 장지에 나뉘어 죽어서도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의 땅 제주도. 고려 말부터 남영홍씨가 살기 시작하여 오늘날엔 약 3천여 명의 종인들이 각계각층의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날로 문세를 번성시키고 있다. 입도조는 홍윤강, 고려말 국민왕 자제위 사건 후 그 화를 피해 이곳 제주도로 내려왔다고 한다. 홍윤강은 문정공 홍원박의 넷째 아들 홍사윤의 장손인데 생물년은 물론 전해지고 있는 한 점의 유적 유물이 없다. 입도조의 입도기념비가 서 있는 이곳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입도조의 후손들이 모셔진 세장지가 있다. 이들 중 뛰어난 인물이라면 종이품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를 지낸 영조때 인물 홍달한을 꼽는다. 그는 대학자이자 대효, 즉 만고에 빛나는 효자였다. 25세 손. 태사공 25세 손. 영조가 내려준 이 충효 정력학은 그가 얼마나 대효자였나를 실증하는 불멸의 유적이자 문중의 자랑거리이다. 매년 5월 5일은 제주 문중의 춘향대제. 입도조 홍윤강을 비롯한 14분의 선대들과 그들의 배위를 기리는 제사이다. 이날은 이 문중의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 전국은 물론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까지 종친들이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룬다. 어린이날을 조상님들의 향사일로 정한 것은 뿌리 교육과 숭조 정신은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한다는 보학의 원칙론이 대대로 지켜지고 있는 탓이리라. 끝으로 소개할 고려시대의 인물은 당성군 홍징이다. 홍징은 고려조 무왕시대의 밀직부사로서 후일 조선의 태조가 된 이성계를 비롯하여 임견미, 변한열 등과 함께 서해 지역을 휩쓰는 왜구를 몰아내 당성군에 봉해졌다. 그러나 1388년 원신 염흥방과 임견미 등의 족당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누명일 뿐 사실은 위화도 회군을 꾀한 이성계 일당에 의한 숙청이었다. 왜냐하면 고려 조정의 실질적인 막부 세력인 홍씨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성계의 권력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때 홍진과 함께 처형당한 남양 홍씨 인물들은 홍상빈, 홍상부, 홍상현 등으로서 혁혁했던 남양 홍씨 문세가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발이었음을 제1부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때 역사를 웅변하듯 이끼가 켜켜이 서린 저 망부석은 홍징의 배위 서원념 씨의 것이다. 서원념 씨는 남편 홍징과 아들 삼형제 그리고 친오빠였던 염흥방까지 이성계의 가병에게 포위된 체몰살당했으니 그녀인들 어찌 온전했겠는가. 그렇다면 망부석의 저 이끼 속에서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있을까.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노곡리. 옛날엔 이 일대가 전부 서원염 씨의 땅이었다고 한다. 나는 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낸 삼정승 가문의 부인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바로 그때 그녀의 고토였던 이곳이 지금은 남양 홍씨 상수문 중의 세장지가 되어 수많은 후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지가 됐으니 살아서는 비록 비운의 여인이라 하겠으나 부천의 영혼만은 분명 행복해하리라. 할머니, 즉 서원염 씨와 그 밖의 손주들, 그리고 세장지를 지켜나가려는 오늘날의 후손들은 이렇듯 4대가 한 집에 살며 다가올 시향과 세장지 보수관리 얘기로 한없는 숨조심을 다져가고 있다. 요 앞에 상석 하나 갖다 놔야겠어요. 할 일이 내년 봄에 참 많다. 독곡의 연못 앞에 그 산소 밑에 많이 펴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그것도. 이러기는 뭐 형제간에 우애시 지내야 돼. 첫째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남양 홍씨 가문의 역사적 인물은 고려시대의 홍징을 끝으로 그 시대가 바뀌어 조선조로 넘어간다. 그 첫 인물은 바로 앞서 소개한 당성군 홍징의 손자 홍지. 태조의 수교를 받은 인물로 오늘날 모르는 후손이 없을 만큼 유명하다. 태조의 수교란 조선조 개국 때 이성계가 직접 내린 명령을 뜻하는 바, 그 내용인즉슨 남양 홍씨는 족출은 물론 소출일지라도 병역과 부역을 면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이며 관노나 천직으로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수교는 남양홍씨 후손들에게 내려준 신분상의 특종인데 그 배경을 말하자면은 원래 우리 남양홍씨가 고려 왕조의 외척으로서 고려 왕권의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왕권의 배후 세력인 남양홍씨에 대해서 가혹한 숙청을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다 그 후에 이조가 건국한 후에 병권은 잡았으나 백성들이 마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회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고려 때의 일권이었던 남양홍씨를 감싸 안기 위해서 타사공 할아버지 후손에게 모든 자손에게 주어진 신분상의 혜택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남양홍씨는 이조에 와서도 다시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진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러한 특혜를 거부했다. 당시의 권신들이 그랬듯이 홍지 또한 고려의 유신으로서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얘기는 그가 죽은 후 더욱 절실해진다. 자신의 사후 후손들에게 미칠 화를 염려한 홍진은 이조에서 내린 관장명으로 자신의 장례를 치르도록 자식들에게 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남 홍하소는 아버님 생전의 정절을 훼손시킬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 멀리 떠나버렸고 둘째 아들 홍경소는 부친의 유언에 따른다. 이때 장례의 시종을 감시하던 조정에서는 홍경선의 행위에 만족, 현재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땅을 하사한다. 이로써 이 지역은 이때부터 남양 홍씨 최대의 세거지이자 세장지로서 오늘날까지 600여 년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태조의 수교와 더불어 홍경선에게 하사한 세거지 등 당시 조정에서 내린 이와 같은 특혜의 속살은 기실 고려시대 제1의 귀족 세력이었던 남양 홍씨를 끌어들이고자 한
당국의 회유책이었던 것이다. 한편 부친의 충조를 훼손시킬 수 없노라며 경기도 이천으로 낙향해버린 장남 홍하소는 오늘날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세장지에 그 직계 후손들과 나란히 묻혀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후손들은 이렇듯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의 정신을 기리려는 순조의 발걸음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이천시 대포동 홍천마을, 홍하손의 낙향으로 남양홍씨 세거지가 된 이 마을은 현재도 80여 가구 중 60% 이상이 홍씨돌로서 새삼 600여 년의 질긴 뿌리를 웅변하고 있다. 여기는 전라남도 해남군 성산면 중리구역. 비록 후손들은 옛날처럼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 남양홍씨들의 오랜 집장지이다. 이 평조는 홍하손의 증손 홍사형, 그는 수의부사를 지낸 홍계문의 아들로서 청소년 시절 중종 때의 기묘 사화를 겪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일찌감치 이곳으로 낙향해버렸다고 한다. 사자 행자 할아버지께서는 경기도 이천에서 하자 손자 17대조 할아버지의 증손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조정이 그 당파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장 배설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영을 하시고 막연하게 방랑의 길에 나오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남쪽 이 따뜻한 땅을 찾아오셔가지고 이곳 해남에 풍치 좋고 그리고 또 인심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일자가 다른 날인데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이 마을은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용두리이다. 광종공 홍규로부터 장간공 홍융, 문정공 홍원박, 충민공 홍사범, 강양공 홍서가 내리 5대에 걸쳐 사후 임금으로부터 시호를 하사받아 5대 시호 가문으로 남양홍씨의 명예를 빛내고 있는 안성문중의 구심점인 것이다. 이중 강양공 홍서는 지덕을 경비한 제사로서 태종, 즉 이방원이 정권을 차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전라도 도절제사로서 남해안 일대에 출몰한 왜구들을 무찔렀으며 남북의 변경을 잘 지켜 태종으로부터 남양군에 책명되기도 했다. 세종 원년에 사망한 그는 이 마을 안성사에서 홍원박, 홍사범과 함께 신이로 모셔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의 첫째 일요일, 바로 이 안성사의 시향날이다. 우천을 무릅쓰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후손들이 각기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정성스레 흠향을 물린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속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온 어린 꼬마도 있다. 지금 저 아이의 가슴 속엔 어른들의 이러한 의식이 어떻게 새겨지고 있을까?
지금 시향으로 받들어지는 선조들 말고도 이곳 미양면 일대엔 몇 분의 조상님들 유택이 모셔지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후손들의 정성이 돋보일 만큼 잘 다듬어진 이 묘소는 이 지역 이평조 홍석의 유택이다. 우산을 받쳐들고 묘역을 돌보고 있는 이는 강양군 홍소의 19대손 홍관표씨 부자. 한사코 조상님의 묘비문을 해석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새삼 이 시대의 상실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정부인 순우 안씨가 이 말이야. 계속해서 미양면 갈전리의 이 묘소는 홍청과 함께 임진왜란시에 유명한 의병장 홍자수의 유택이다. 홍자수의 묘소는 보시다시피 상석을 비롯한 수호석 등 일절의 성물이 없다. 물론 풍수하기 의한 일부러의 조치이다. 홍자수는 당시 즉 임진왜란시 이곳 안성에서 네 아들과 함께 싸우다가 적진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그때 넷째 아들 홍계남 장군은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참수된 아버지의 목을 찾아온 용감성으로 지금껏 아니 영원히 후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1호인 이 고루비각은 바로 그 홍계남 장군을 기리는 추모비이다. 그리고 구수리의 이 진양사는 홍계남 장군의 홀령을 모신 사당으로서 당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이덕남 장군과 나란히 배향돼 있다.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삼척봉이라 부르는 산자락 밑으로 가지런히 자리한 이 전각들은 중랑장공파에 속하는 춘양문중의 유적들이다. 중앙의 태사묘엔 시조이신 태사공 홍은열과 중랑장공 홍후를 주벽으로 문경공 홍길민, 봉계공 홍세공 등을 비롯하여 고려조 때의 인물들인 홍천부와 홍잠 등 6분의 신의를 모시고 있다. 이중 중랑장공 홍후는 고려조의 무신으로서 인주도령 십계풀이의 평북 신의주 지방을 다스리는 포호였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랑장공파 후손들은 바로 이분을 파조로 천여년의 혈통을 이어가는 명가의 자손들인 것이다. 그리고 시호가 문경공인 홍길민은 중랑장공 홍후의 10대손으로서 고려조 말기 때 우정승에 임명된 고은 정몽주를 거부하여 부사의 대부에서 파직당했고 조선조 개국의 이성계를 추대함으로써 개국공신 2등으로 좌부성지에 올라 남양군에 봉해진 후 상위 중추 부사에 이르러 태종 7년 54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 문신이었다. 연주정이라 부르는 이 사각정은 바로 홍길민의 아들인 홍여방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그의 호를 따라서 붙인 정자이다. 연주공 홍여방은 사마시를 거쳐 중광문과에 급제한 조선조의 문신으로서 강원도와 평안도 관찰사, 예조와 형조 참판, 대사헌, 대제학 등을 역임했다. 또한 2번씩이나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한 전형적인 조선조의 관리였다. 이 비는 중랑정공 홍후의 14대손 봉계공 홍세공의 신도비이다. 선조 6년 서기 1573년 식년문과 급제로 벼슬길에 나선 그는 임진왜란시 선조의 피난길을 시종한 1등 공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고령 박씨는 남편과 따로이 3분의 왕자들을 모시고 함흥으로 피난 중 맞닥뜨린 외병들을 죽음으로 가로막아
왕자들을 무사히 피신케 했다. 그 공로를 치하하여 내린 임금의 상이 바로 이 정려각. 후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자랑스러운 유적이 아닐 수 없다. 연주정 앞에 이 비석들은 이름하여 고려 구위비. 유택이 전해지지 않는 고려조 때의 명현 9분의 혼령을 이렇듯 설단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돌비석 속에 수백 년 전의 영혼들이 어떻게 깃들 수 있을까? 다만 조상님을 받들고 기리려는 후손들의 지고한 순조심의 발로이리라. 이 지역, 즉 오늘날의 춘향문중을 형성케 한 이평조는 시조의 25세 손인 홍리형과 홍리원 형제이다. 왕릉 같은 이 묘소가 바로 홍리형의 유택, 그 아래로는 그의 아들 홍만재와 손자 홍사은의 것으로 봉화군 명호면 도천 1리에 있다. 그리고 도천 1리에는 홍리원의 유택이 역시 그의 아들 손자와 함께 집장되어 도시로 나간 후손들의 발길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부정면 홍여방의 5대손 홍석경이 조선조 중기 때 입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이다. 경모제는 그를 비롯한 아들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를 받드는 제실이다. 세정지도 역시 이들 차지. 원래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 지역에서 세거하다가 홍석경이 입향한 이래 오늘날까지 300여 년의 세거지가 되고 있다. 지금 이곳엔 입향조 홍석경을 필두로 아들 홍엄, 손자 홍세찬, 증손자 홍연계의 유택이 있으며 지금 막 후손들의 배례를 받고 있는 이 묘소가 바로 입향조 홍석경의 유택이다. 그 휘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세조의 유명한 정난공신 홍달손. 태종 15년에 태어나 성종 3년까지 57년을 살다 간 홍달손은 영중초원사 홍치의 아들로서 문정공 홍원박의 5대 손이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무예가 뛰어났던 그는 단종 1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바로 이듬해 일어난 계유정난, 다시 말해 단종을 몰아낸 세조의 왕위 찬탈에 가담하여 1등 공신이 됐다. 이후 그의 관직과 권세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단숨에 병조 참의와 참판에 승진한 그는 좌익공신 2등이 되어 남양 부원군에 봉해진 뒤 병조 판서와 영중초원사를 거쳐 세조 13년, 그러니까 관직에 나간 지 13년 만에 좌의정에 이른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고속 승진인 셈. 아마 천수를 좀 더 누렸다면 영의정 자리도 무난히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로도 수명은 어쩌지 못하는 법. 자는 가치, 시호는 안무로서 한때는 그의 후손들을 일컬어 광주 홍씨라 했다. 전라남도 무안의 이 묘소는 홍달손의 아우이자 똑같은 세조 때의 정난공신 홍순손이다. 사후 임금이 내린 시호가 양무공이었던 홍순손은 판서를 지냈으며 당천군에 봉해졌다는 기록밖에 생물년도 미상이다. 그러나 경기도 하남에서 이장된 유택은
후손들이 조속으로 지켜볼 수 있는 마을 앞 노성숲에서 그의 아들 홍률 장군과 함께 편안히 잠들어 있다. 또한 이 마을 뒷동산엔 그의 6대 손이자 이 지역의 이평조인 홍덕인이 좌우의 아들 손자를 거느리고 언제까지일 듯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산자락 및 마을 초입엔 남양홍씨 세장비로부터 시작해서 무람한 고목이 그리고 이러저러한 선조들의 유적비와 공적비가 대대로 이들의 집성촌이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조선조 남양홍씨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절정에 달한 인물은 홍윤성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조선 왕조를 그린 사극에서 이따금 동리술을 들이마시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수양대군, 즉 세조의 계유정난에서 김종서를 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홍윤성이다. 홍제년의 아들로서 초명은 우성, 저는 수옹, 시호가 위평이었던 홍윤성. 문중 인사 중 누군가는 그를 일컬어 역대 남양홍씨 일천년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이자 문무를 겸비한 호골이라 칭송했다. 홍윤성, 그는 분명 그럴 만한 칭송을 듣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약관 25세로 추장문과에 급제한 문제에다가 장대한 기골과 힘으로 무예마저 뛰어났으며 풍류 또한 세조를 경탄시킬 만큼 호방했다. (30세) 초반에 이미 가선대부가 된 그는 43세에 이르러 우의정과 영의정까지 섭렵했으니 실로 지내보지 않은 벼슬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성종 6년 서기로는 1475년 51세라는 한창 나이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정승이 나왔다 하여 일명 정수터라 부르는 이곳은 그가 태어나 태를 묻기도 했던 곳. 그러나 지금 그의 옛 영화는 간 곳 없고 산천만 유구하다. 지금 이 글씨는 해동필보에 수록된 홍응의 친필이다. 글씨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손이 많은 외가에 비해 손이 적은 친가를 염려하며 후손들로 하여금 경솔히 생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명필의 명문장으로 유명한 성종 때의 좌의정 홍응, 자는 응지, 호는 휴휴당, 시호는 충정공이시다. 그의 유택이 있는 이곳 익산군파 휴휴당계 세장지에는 그의 아들로부터 증손까지 그 직계 후손들이 이승을 떠나서도 이렇듯 오순도순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의 아들 홍상은 덕종의 부마이자 세조의 손자 사위, 그래서 부마공이라고 부른다. 지금 이 세장지를 순례하며 묘소마다의 참배를 올리는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문중의 안식구들. 잠시 후 산아래 아산사 시제에도 해거르는 일 없이 참여하고 있다. 시제는 매월 10월의 둘째 일요일. 비록 소박한 사당이나마 흠향을 올리는 후손들의 마음은 경무스럽기 그지없다. 세종 10년에 태어나 성종 23년 64세로 세상을 떠난 홍응은 서기 1468년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어 익성군에 봉직됐고 1471년 성종 2년에는 좌리공신 3등에 올라 익성부원군에 진봉됐다.
휴휴당 홍릉에 부조묘가 있음을 알리는 표석들이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세라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 곳곳에 서 있다. 부조묘가 무엇이든가 세세의 무공토로 그 훌륭의 신의를 사당에 모시라는 임금의 특명이 아니든가. 그렇다면 휴휴당 홍릉은 언제부터 부조묘를 받아 이곳 도계리에 모셔졌을까? 성종조에 부조묘를 받았으니 부조묘 불천이로 내려왔으니 약 500년 되십니다. 휴당 할아버지 부조묘는 원래 서울에 계시는데 임진왜란 때 전화를 피하고 이쪽 영남 사림들이 이곳 도계면 도계리가 명당이라고 해서 일로 옮겼습니다. 벌써 옮긴 지가 370년 됩니다. 불천묘라고도 하는 이 부조묘는 가문에 빛나는 광명이었으며 조상님들께는 감사였고 후손들로서는 자자손손 자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세대들은 이러한 부조묘의 정신과 가치를, 아니 불천이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일까? 단아한 풍채의 몸가짐의 법도가 그 필체만큼이나 엄격했었다는 휴휴당 홍응. 그에 붙이는 한성판륜, 즉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홍심이었다. 홍심의 유택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다. 지극히 세종의 총애를 받았었다는 그는 사헌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 한성부윤을 2번이나 지냈으며 경기관철사 역임 후에는 원정공신이 됐다. 그의 유택과 함께 있는 이 묘소는 가묘, 즉 시신이 들어있지 않는 험묘로서 그에 붙인 홍덕보의 설단이다. 홍심의 아들 홍항 역시 설단으로서 그 아들 손자와 함께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어령리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양조군 은현면 용암리에는 홍심을 주벽으로 13분의 신의를 모신 사당 은현사와 제사를 받드는 제실 용암제가 있다. 이 사당의 신의들은 모두 홍심으로부터 뻗어나간 후대들로서 5 아들 중 셋째인 홍친과 넷째인 홍항이 이곳에 모셔져 있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명절의 주인공 홍응은 둘째 아들이다. 부윤공 할아버지는 상례공, 휴휴당, 첨정공, 즉장공, 대사흔 그렇게 5형제분을 두셨습니다. 그중 휴휴당공, 첨정공, 대사흔공 그 3분의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셔서 경향각지에 골고루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내로서 5째 아들인 홍흥은 이들과 뚝 떨어진 경기도 화성군에서 성종의 비였던 누이 숙빈홍 씨와 함께 있다. 가선대부로서 대사원을 역임했다는 홍흥. 이 지역에 사는 그의 후손들이 오곡이 풍성한 논밭을 가로질러 유택 앞에 절을 올린다. 아마도 올해의 풍년을 감사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리라.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홍심의 5 아들 중 셋째인 홍칭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세거해온 곳이다. 그래서 이곳엔 홍칭의 설단을 필두로 그의 4 아들인 홍사원, 홍사호, 홍사순, 홍사한 등 수많은 선대들의 세장지가 여러 곳으로 산재돼 있다. 이 중 셋째인 홍사순의 아들 홍계석, 손자 홍해와 홍년, 증손 홍순각을 비롯하여 후대들인
홍순선, 홍이정, 홍석화 등 수많은 주택들이 가히 집정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시조묘가 있는 남양사 바로 아랫마을에 만주공 부자의 충효각이 있다. 홍이중, 홍석기 부자가 양대에 걸친 효행으로 나라에서 받은 정려각인 것이다. 효행으로 임금의 정려를 받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홍성무와 홍위화의 충효각도 마찬가지이다. 만주공 홍석기와 만개공 홍성무는 사촌지간, 그리고 홍위화는 만개공의 손자가 된다. 만개공 홍성무는 선조 34년에 태어나 인조 때 공주 목사를 지낸 문신으로서 문집 만개실기를 비롯하여 여러 장의 교지를 남기고 있다. 홍이중과 홍석기 부자, 그리고 홍성무와 홍위화 등은 모두 쌍백당 홍순각의 후손들로서 오늘날의 미원 문중을 형성케 한 대표적인 선조들이다. 마천공 홍일동의 묘소라. 낡은 철판의 이정표가 곧게 뻗은 진입로를 압도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누가 봐도 한눈에 명당임이 드러나는 음택이다. 마천공 홍일동, 집현전 대제학으로서보다 호방한 시문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오죽했으면 전국을 유람하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라는 세조의 특별한 배려가 내려졌겠는가. 호방한 성품의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로서 두주 불사였다는 마천공. 그는 어느 날 세조와 유불사, 즉 유교와 불교의 진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세조와 반대 논리를 피려 세조가 죽이려 하니 죽이면 죽을 것이로되 죽는 것이 두려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노라며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날 700여 명으로 불어난 마천공의 후손들을 통해 이곳 세장제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 지역이 마천공 할아버지를 위시해서 아드님, 또 손주님, 또 증손주님, 고손주님 5대가 세장되어 있는 이 장소입니다. 우리 마천공 후손께서는 700여 후손들이 다 일시 단결해가지고 숭조사상을 돈독히 하면서 매년 모시는 이 시향에 적극 참석해 주시고 종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남양시의 문중에 영광이 되도록끔 모범이 되도록끔 지력해 주시기를 후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천공 홍일동, 그가 특히 오늘날의 후손들과 종사의 길이 기념되고 있는 것은 그가 소설했다는 갑술보 때문이다. 선계들의 가성을 수집, 이를 도보로 만들며 자신의 서문을 첨가한 것이 갑술보인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그 서문만이 전해오고 있다. 평생 술을 즐기며 술을 사랑했던 풍류인생 마천공 홍일동, 끝내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만취 상태였다고 하니 가히 그다운 죽음으로서 그때가 세조 10년 서기 1464년이었다. 소총유고라는 이 문집은 조선시대 중림 7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홍유손의 것이다. 호는 소총 또는 광진자라 부르기도 했다. 일찍이 김종직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추강 남효원, 매월당 김시습 등과 교유하며 세속을 떠나 명리를 촉애같이 여기던 당시 살인파의 대표적 거장 홍유손,
76세의 아들을 낳은 정력에 98세까지 장수를 누린 그는 오늘날 문정공파 포천 문중의 중파조로 모셔진다. 남양 홍씨 역대 인물 중 영정이 전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다. 도열공 홍경주, 자는 제웅이었다. 그는 한마디로 폭군연산을 몰아낸 장본인. 서기 1506년 중종반정을 일으켜 전국공신 1등으로 남양군에 봉해져 당시 조정을 좌지우지한 최고의 권세가였다. 또한 1519년에는 훈구파에 거들어서 심정, 남권 등과 함께 살인파의 신진 세력인 조광조 일파를 소청했으니 역사는 이를 일컬어 기묘사화라 부른다. 병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천성, 대사헌, 좌참찬 등이 그가 누린 관직인 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그에게 이러한 벼슬절이 들이야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는가. 사망은 중종 16년, 서기로는 1521년. 그러나 출생연대가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천수는 모른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윤리의 이유택은 홍경림, 바로 홍경주의 친형이다. 시호는 이권군. 그 역시 중종반정의 공신으로서 공조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괴라리의 이 별면은 홍경림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그의 셋째 아들 홍필세의 자손들이 받들어 오고 있다. 그는 9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인 홍필세의 유택은 아버지, 즉 홍경림의 신도비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가까이에서 부친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그의 6대손 홍서구에 이르러서는 4사람이 효자문을 받아 대대로 그 가문의 층송이 자자했으나 오늘날엔 이런 모양새로 쇠락해 있다. 한편 홍경림의 9 아들 중 첫째인 홍안세는 고산 현감을 지낸 후 전라북도 태인으로 낙향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을 태인홍씨라 부른다. 그와 더불어 아들, 손자가 있는 3대의 유택은 황소가 누워있는 형국의 와우혈로서 유명한 명당으로 이름나 있다. 영성제는 바로 이들의 제실. 오늘은 날이 날인지라 곳곳에서 달려온 후손들이 오래간만에 안보와 종사 얘기로 영성제의 조상님들을 깨우고 있다. 자신들의 후세들이 얼마나 자신들만큼 조상님들을 받들고 종사를 이어갈런지. 태인이 알아지지? 아니 교육은 그래요. 지금 그 태인. 여기는 홍경림의 5째 아들 홍응세를 필두로 한 전라북도 김제문중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대 할아버님들께서는 그만큼 이들 역시 조상님들의 온갖 교지와 뭐라 이름할 수 없는 문서들을 꺼내와 이 자랑 저 자랑의 갈피를 못 잡는다. 집안에 대한 승부 사상을 굳건히 먹어야 한다. 도대체 저 많은 유물들은 몇 년 만에나 햇빛을 보는 것일까? 교지가 증명하는 3대 정여각은 바로 이들의 뒤에서, 그리고 마을의 한가운데서 이들의 도덕과 윤리를 항상 말없이 훈육하고 있다. 홍수벽, 홍관효, 홍제우 3대의 정여각. 자고로 이 마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아직껏 단 한 건의 어떤 비행이나 불륜도 없었다니
그러한 전통은 곧 이 3대의 정력학에서 비롯된 정신이리라. 이 3대 정력학의 선조들은 홍수벽의 아버지 홍남, 홍남의 아버지이자 이곳 두동마을의 이평조인 홍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자 홍경림의 5째 아들 홍응세로가 닿는다. 그리고 이들의 유택은 모두 이곳 백산면 상리 두동마을에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치제 선생 집제라는 이 문집은 서경덕 이황의 문인으로서 조정암의 철학을 집대성한 홍인우의 저서이다. 자는 응길, 호를 치제공이라고 불렀던 홍인우는 사후 영의정에 추증된 이조 중엽의 대철학자로서 그의 두 아들 홍진과 홍적 모두 판서를 지냈으며 유명한 명필이기도 했다. 잠옷 현대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홍인우의 아버지 홍덕연과 홍인우의 아들 홍진을 기리고 있는 영경당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제사 장면은 카메라를 통해 퇴천공의 영정을 세상에 최초로 공개한다는 이름하여 고유제. 전통적인 우리들의 숭조심은 집안의 대소사까지도 이렇듯 조상님께 반드시 보고했던 것이다. 요세차 영자 8월 개축사 19일 신매. 홍인우의 장남 홍진은 호가 퇴천공으로서 한성 판륜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는 선조를 잘 호위하여 호종공신에 책봉됐다. 그러한 공로로 임금이 내려준 이 영정은 당대의 유명한 화공 윤희가 그렸으며 교지의 글씨는 한석봉이 썼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하이집은 바로 그의 동생이 되는 홍적의 문집이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계림리, 이 지역 선조들의 세장지이다. 지금 막 배례를 받고 있는 이 묘소는 홍진의 할아버지이자 홍인우의 아버지가 되는 홍덕연. 이 유택을 가장 윗자리로 하여 홍인우, 홍진, 홍여율 등 그 직계의 후대들이 모두 이 세장지에 잠들어 있다. 보학상으로 이들은 모두 예사공파에 속하는 바, 예사공파의 파조는 시조 홍은열의 4세손 홍복이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소일부락. 홍복의 10대 손이 되는 홍귀손으로부터 11, 12, 13대 등 여러 후대들 유택이 이 마을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들을 존재케 한 윗대는 파조 홍복의 8대 손이자 고려조와 조선조의 문신이었던 홍사석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예사공파 후손들 또한 80% 이상이 바로 이분 홍사석으로부터 그 핏줄이 이어지고 있다. 홍사석의 아우 홍사제의 후손 중 필히 소개해야 할 인물이 있다. 호를 통호 또는 구곡산인이라 불렀던 조선조의 위대한 조각가 홍석구가 바로 그이다. 그가 남긴 작품은 현재 자신과 아들의 인장 수십 점으로서 실로 보는 이의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그의 유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자리하여 오늘은 마침 그의 묘비를 새로이 세웠다는 후손들의 고유제를 받고 있다. 사곡제.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막 새로이 신축됐음을 알게 한다. 이 지역의 입향조 홍여실을 비롯하여 그 직계 후손들을 받들기 위한 제실이다. 홍여실의 할아버지인 홍인걸이 2조 참의를 지낸 관계로 오늘날까지도 참의공댁 사곡문중이라 불리며 400여 년의 문세를 자랑하는 가문이다. 제실 뒤쪽으로 맞닿은 야산은 이들의 세장지. 입향조 홍여실의 유택을 제일 윗대로 그 직계와 더불어 수많은 영령들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세장지엔 현존하는 후손들도 들어갈 수 있다 하니 오늘날의 심각한 묘지 문제가 조상님들 덕으로 해결된 셈이다. (11월) 하순, 올해 첫눈으로 온 산하가 갑자기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곳 충남 대전시 유성구 지적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 60여만 남양홍씨들의 구심점, 시조님을 모시는 세덕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세덕사 옆에는 유성사라는 사당이 하나 더 있다. 홍순복, 홍석복 형제를 주벽으로 31분의 조상님들이 계시는 곳이다. 통칭하여 유성문중의 선조들. 이처럼 정성스럽게 모셔진 31분의 위패는 다시 31기의 유택으로 기려진다. 홍석복의 현손이 되는 홍시범을 축으로 서열하듯 질서 있게 배열된 31분의 영령들. 한적한 풍광에 보기 좋게 쌓인 눈이 조상을 기리고 받드는 후손들의 갸륵함을 소복히 품고 있다. 이 지역, 즉 대전 유성문중의 입향조는 홍석복이다. 성균관 생원으로서 기묘사화를 피해 은거한 그는 영영 이곳에 뿌리를 내려버렸고 지금은 세덕사와 유성사를 언제까지일 듯 바라보고 있다. 기묘사화에 가담하신 순자 복자 할아버지가 조광존안의 주역이 되셔서 그 뒤에 그 참여가 됐죠. 그 아우인 석자 복자 할아버지가 유성으로 피신하셔 오신 동기가 바로 유성문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홍석복의 형 홍순복은 사후 영의정에 추소되어 현재 세덕사 자리를 봉토로 받은 사람이다. 그는 고암공, 유명한 조광조의 문인으로서 기묘사화 때 순절한 절신이었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그의 유택은 간 곳 없고 유성과는 뚝 떨어진 충청북도 진천에서 외로운 설단으로 천안 군수를 지낸 그의 부친 홍사원 앞에서 유성에 있는 아우 진사공 홍석복을 그리워하고 있다. 한편 익산군파 유성문중에 현대화된 이 메머드급 세장지는 오늘날 여타문중의 부러움을 사며 묘역으로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해봉공 홍명원, 어디서 들었은직한 휘일 것이다. 석벽공 홍춘경의 후손으로 그 아들 홍처구, 손자 홍수조와 함께 3대 경기관철사를 역임함으로써 홍문의 가세를 화려하게 일으켰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선조 30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금률로 출발한 그의 주요 관직은 세자시강원, 설서와 사서, 함경도 도사, 예조 정남, 정조와 의주의 목사, 동부 승지 등으로 결코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만고의 효자의 시와 문장에도 뛰어났던 그의 인품은
두고두고 후손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중국의 그 황제가 공의 그 인격을 보고 참 조선의 충신이로다. 자, 으뜸의 충신이요. 우리나라도 나의 신하가 이런 분이 없는 게 아니고 왈 장덕궁자라 이렇게 일컬으셨고 또한 그 당시에 은자 2만 냥까지 하살하신 분이고 또 세평의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홍을 보고 남양홍씨는 홍지해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봉공 홍명원의 이 유택은 빼어난 명당으로 소문나 있다. 풍수가가 이르기를 명당은 명당이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딸은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부친의 장지를 이 자리에 쓸 것을 고집했고 풍수의 예언대로 그녀는 3일 후에 죽어 지금 이렇듯 부친의 옆에 누워 있다. 해봉공 홍명원의 아들은 5명이었다. 처후, 처심, 처윤, 처대, 처구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 중 막내 홍처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보스러우리만큼 지극한 효성의 소유자이다. 왜냐하면 위로 4명의 형 모두가 벼슬길에 나감으로써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에 남는 희생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어도 벼슬은 통덕랑, 형들이 모두 정 3풍 이상의 관직에 올랐기에 그 음덕으로 얻게 된 벼슬이다. 이러한 홍처구의 행위와 벼슬에 대해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옛 조선조 때만 해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은 선영을 받들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벼슬길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친인척의 덕만으로 얼마든지 벼슬을 얻을 수 있었으니 이를 음직이라 했으며 홍처구의 경우 바로 이러한 관습과 제도의 산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홍명원의 장남 홍처구는 1633년 정원으로 최명기를 탄핵하다가 제천 현감으로 좌천됐고 1665년에는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주요 벼슬은 경상도와 경기도 그리고 전라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우승지와 공조 참판도 지냈다. 현종 14년 서기 1673년 74세로 청수를 다하니 자는 덕제, 호는 성암, 시호는 충장으로 영의정에 추증됐다. 향토문화재 제13호로 지정받고 있는 이 유택은 홍명원의 셋째 아들 홍처윤이다. 자는 지임, 호는 안분제라 불렀던 홍처윤은 1650년 효종 1년 때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영의정 김자점을 탄핵하기도 했다.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는 빈전도감도청이 됐고 이어 사관을 지낸 후 형조 참의와 동부 승지를 역임했으며 현종 2년에는 호조 참의와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첨지 중추부사와 예조 참의에 이르렀다. 전수는 만 60세, 현종 4년 서기 1633년이었다. 홍처윤의 아들은 홍수주, 바로 앞서 소개한 3대 경기 관찰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는 구원, 호는 호은 또는 호곡이라 했다. 1704년 도승지를 거쳐 형조 참판에 이르렀던 그는 오늘날 홍문이 자랑하는 뛰어난 예인으로서 글씨는 예서를 잘 썼고 그림은 매화, 대, 포도를 잘 그렸다.
여기는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이들은 지금 경기도 안산으로부터 이장된 조상님들의 세장지를 찾아오고 있다. 홍수주의 둘째 형 홍수범을 필두로 그 후예들이 집장된 곳. 소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유택이 바로 홍수범의 유택으로 염천의 더위를 무릅쓰고 올라온 아까의 후손들이 첫 배례를 올린다. 홍우협과 홍우채는 홍수범의 아들, 그리고 홍계업은 홍우협의 아들이고 홍계영은 홍우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촌 형제가 이렇듯 나란히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셈이다. 한편 홍처윤의 현손인 홍진해는 홍술의 사건, 즉 정조가 담화공 홍계희의 일문인 12명의 홍씨를 몰살해버린 10여 개 난을 피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 지역으로 은거한다. 이로부터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지역은 남양 홍씨 정산문중의 세거지가 되고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며 자연스럽게 세장지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곳 세장지에는 최근 아산으로부터 이장해온 그의 아버지 홍계은과 홍처윤의 10대손 홍한표의 유택이 있고 이 문중의 대표적인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은진송 씨의 정료가 있게 된 것이다. 한낮의 매미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숲속의 이 전각은 홍명형과 그의 아내 창녕성 씨의 의열각이다. 저희 무적당공 이영영 할아버님께서는 19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정묘사직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왕의 신변을 걱정하시다가 왕께서 강화로 가신 걸로 잘못 들으시고 강화로 세자를 호위하고 강화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강화가 함락되자 참 그 사직을 보존 못하고 왕에 대한 그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시고 김상용 대감과 같이 순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듯 강화도에서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순절해버린 남편의 충리를 따라 그 안에 창녕성 씨도 자결했다. 그래서 생겨난 이 의열각이 오늘날 이 숲속에 있게 된 연유는 아마도 이들의 유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와 나란히 있는 홍명형의 유택은 시신이 들어있지 않는 가묘로서 의관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진사 홍영필의 아들로 태어나 식년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한 홍명형의 자는 계통 그는 무적당으로서 앞서 소개한 해봉공 홍명원의 동생이 된다. 병자호란의 강화도가 함락당하자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어 자결한 해가 서기 1636년 55세의 나이였고 벼슬은 승문원 부제조였다. 사후 임금은 이조판서에 추정하여 강화의 충렬사에 제향했으며 의열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래서 그의 사당 겸 제실 당후도 의열제, 약간 자리에 이동을 하여 새로 지은 수동문중의 성역이다. 이곳 사당엔 총 98자로 된 위패가 있으니 바로 의열공 홍명형의 것으로서 병자호란 직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약 400여 년이 넘는 가히 국보적인 위패라고 하겠다. 의관을 정제한 제실의 후손들, 무슨 얘기를 저리 엄숙하게 나눌까? 수백 대 몇 선대 가더라도 우리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제수하면은 틀림없이 계승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이 영상 비디오 제작 과정은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의 우리 홍문이 더 단결을 하고 이 계기로 해서 더 송조 사상을 길러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배줄 수 있는 이런 좋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문의 어머니들은 그 어려서부터 무릎에 앉혀서 기르면서부터 그 뿌리를 알 수 있게 다정하게 이 얘기를 해줘가면서 벌초 할 때도 저는 매번 참석을 하고 시제 때도 물론 그렇고요. 소풍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만 저희 후배들이 후손들이 또 이렇게 따라할 거 아닙니까? 후손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 그리고 대대로 이어갈 종사를 염려하는 오늘날의 남양 홍씨 문중 사람들. 한결같은 말씀에 이들은 경기도 여주군 금산면 이포리 선영을 찾아온 후손들이다. 이곳 선영엔 병자호란 때의 장렬한 의사 홍명구의 유택이 있다. 자는 원로, 호는 난제, 시호는 충렬공으로서 이조판서에 추정되어 후일 좌의정이 더해진 홍명구는 병자호란 시 김화에서 수백 명의 호군을 사살하고 장렬히 전사했다. 그래서 그의 옛 전적지 강원도 철원군 김화 땅에는 그를 기리는 충렬사와 사족비가 세워져 오가는 사람들의 신금을 모으고 있다. 이 비석은 병자호란 때 이곳에서 호군을 맞아 싸우시다가 대성을 거두신 우리 홍자, 명자, 구자 되시는 할아버님의 충렬비입니다. 다만 지금 후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휴전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는 승지를 지낸 홍서희, 조부는 조롱공 홍성민으로서 일부에서 홍춘경의 셋째 아들로 소개된 바 있다. 이렇듯 3대의 정승유택이 함께 있는 이곳 선영에서 오늘날의 세대를 향해 한 말씀을 토한 후손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배례를 올린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 숭조 사상도 그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홍명구의 아들은 홍중보, 자는 원백, 호는 이천이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의 이 정갈한 묘역엔 홍중보의 아들 홍득기와 손자 홍지상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직계 3대가 있는 셈. 아들 홍득기는 수간공주의 남편으로서 효종왕의 부마가 된다. 진사시 장원과 별시문과 급제로 내직과 외직을 두루 거친 홍중보의 벼슬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도승지, 대사관, 대사헌, 고조와 평조의 판서, 우참찬, 판의금 부사, 그리고 사망 2년 전에는 우의정이 됐다. 그러나 그도 끝내는 가야 할 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이승을 하직하는 일로서 59세의 짧은 생을 누리고 충익이라는 시호를 받아 이렇듯 아들 손자와 함께 후손들의 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의 둘째 아들 홍두구와 홍치중 부자의 설단이 증손자 홍재유의 묘소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홍중보의 둘째 아들 홍두구 3대가 있는 셈이다. 이들 3대 중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단연 홍치중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난민 북인 노론 소론의 고질적인 당쟁사의 종지부를 찢고 이조 후기 중흥의 시대를 열게 한 위대한 정치가였기 때문이다. 영조가 탕평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의 적임자로 발탁한 영의정 홍치중. 그의 탁월한 역량과 공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천수는 65세, 영조 8년 서기 1732년으로서 자는 산흥, 호는 북곡, 시호는 충간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묘소는 부친과 더불어 분단 이북에 소재하여 후손들은 이렇듯 설단으로 망향의 숭조심을 대신하고 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소재의 기천서원. 이 기천서원은 선조 12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에 건립이 된 서원입니다. 여기에는 김한국 선생님과 유은적 선생님 외 6분이 모셔져 있는데 이분들을 파련이라고 합니다. 조선 중기에는 이 기천서원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을 했고 해서 유명한 서원이라고 이렇게 일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련 중에는 남양홍씨 문 중에서 3분이나 지금 여기 배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홍씨 문중 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인즉 4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천서원에는 조선 중기의 명현조 8분이 모셔져 있는데 치제공 홍인우, 난제공 홍명구, 기천공 홍명하 등으로 단연 홍씨가 압도적이라는 얘기다. 이 중 홍명구와 홍명하는 형제지간. 홍명구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고 여기서는 기천공 홍명하 차례이다. 자를 대이라 했던 기천공 홍명하는 한마디로 조선조 최고의 문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증거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전라남도 화순의 생사당비와 선정비 그리고 그 비에 새겨진 노랫말의 내력을 들어보자. 이 비석은 지금부터 350년 전인 조선 인조 때 화순 현감으로 부임하신 기천 홍명하 선생의 선정비입니다. 이 선정비가 세워지게 된 이 동기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었는데 기천 선생께서 기우제를 지낸 이후로 큰 비가 내려서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고을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명하여 이 선정비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동설한 다 지내고 3월 춘풍 봄이 왔네. 우리 원님 모시면 천리가 봄빛이요 우리 원님 가시면 봄도 따라 갈지로다.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문장리의 이 묘역은 바로 그때 노랫말을 지어 불렀던 전라남도 화순 지역 주민들이 홍명하의 부음을 듣고 달려와 조성한 것이다. 오죽하면 300여 명의 민초들이 열일을 제쳐놓고 천리길을 달려왔을까. 홍명하의 유언 또한 문민관으로서의 청렴결벽을 극명하게 조명한다. 비석이나 신도비를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의 안타까운 숭조심은 이렇듯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나마 신도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암 송시열이 짓고 썼다는 비문은 홍명하의 고매한 인품을 더욱 우러러보게 하고 있다. 기천공 홍명하가 금방이라도 골목길에 들어설 것만 같은 이곳 홍천면 문장리에는 그의 아들 홍석보와 손자 홍득구가 바로 친척에 함께 있다. 한편 배위 남원 윤씨는 2명의 중선만을 거느리고 지제면 옥현리에서 부군과의 일정한 거리를 마치 옛날의 삶처럼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여기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기천공 홍명하의 11대손이 되는 홍두식 씨의 아파트이다. 그가 거실 가득히 펼쳐놓은 유물 속에는 수많은 교지와 효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북벌 계획을 추진했던 홍명하의 작전지도. 그리고 각종 문집이 새삼 세월의 두께를 한없이 실감케 하고 있다. 암행어사로서 부정한 관리들의 비리를 속속들이 파헤쳤고 판서만도 형조, 예조, 병조 판서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다 누렸으니 그의 천수비록 60이었으나 결코 짧다고는 할 수는 없으리라. 사뭇 위험스럽게 보이는 원경의 이 전각들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 2리에 소재한 양천서원이다. 옛 조선조 때는 영남 사림의 구심처 역할을 했던 곳.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 통칭 남양홍씨 군위 문중 사람들의 성역이 되고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곳 상덕사라는 사당에 세 분의 명현조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명현조 세 분은 이미 일부에서 소개했던 대로 6세조 총평공 홍관, 13세조 문정공 홍원박, 그리고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21세조 서담공 홍위이다. 자를 위부라 했던 서담공 홍위는 훈도공 홍흔의 아들로서 명종 14년 서기 1559년에 태어났다. 선조 21년 사마시에 합격한 그는 4년 후 일어난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을 일으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다시 식년문과에 급제, 병조 좌랑이 됐다. 이후 그의 벼슬은 정원을 거쳐 사헌부 지평, 병조 정랑, 예천 군수 등 관직으로야 크게 현달하지 못했지만 서해 유성령의 문인으로서 영남 사림을 이끌었던 덕망 높은 대종사였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15호로 지정된 칠탄숙이라고 하는 이 강당은 조선조 7년 서기 1629년에 서담공 홍위 선생의 후손이 선생을 추모하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숙, 다시 말해 서당이었다. 이곳엔 후손들이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장판각이 있다. 선조들의 목판본을 보관한 오늘날로 치자면은 서재인 셈이다. 문화재 자료 216호인 양암정 역시 칠탄숙과 마찬가지로 서담공 홍위의 후손들이 자연을 즐기고 도학을 연구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장판각을 지키듯 칠탄숙 뒤편에는 서담공의 아우 홍박의 신유를 모시는 삼경사라는 사당이 있다. 이들의 세장지는 소보면 봉황리, 이평조 홍기광을 비롯하여 서담공 홍유의 아버지 홍흥과 아들 홍중경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여기는 대구시 남산동. 공자를 주벽으로 동국 18형을 모시고 있는 대성전이다. 이곳들에겐 수많은 성씨들의 온갖 비석들이 마치 사열하듯 도열해 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엔 한눈에 보기에도 수백 년이 넘었음직한 홍제철의 거사비와 홍우령의 영세불망비가 있다. 조선조 숙정시절 최고의 목민직관 홍우령. 그의 묘비에 의하면 경상관찰사 재임 중 대사관으로 발탁된다. 그러나 부임 열흘 전 과로로 순직한다. 이에 임금은 전국 3도에 영안소를 설치하고
포상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명하니 이것만으로도 홍무령의 인품과 덕망 그리고 목민직관으로서의 그의 치적을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정화공 할아버지는 대과급제를 해서 가지고 경상감사로 계실 적에 흉년이 5년씩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상소해서 가지고 쌀 2,000석을 구매해서 그 경상도 백성을 먹여 살린 선정을 베푸리신 어른이었다. 그랬기에 백성들은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홍무령의 영세불망을 기원했으리라. 정화공 홍무령, 그는 문중사 쪽으로도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남영홍씨 두 번째 대동보인 병신보를 간행한 일이다. 그때가 숙종 42년, 서기로 1716년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1년 전이다. 그가 잠든 이곳 세장지에는 그의 부친 홍초대와 아들 홍수관도 함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묘비 글씨는 조선조 최고의 명필이라 불리우는 한석봉의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조 최고의 목민직관으로서 그리고 씨족의 대동보를 발간발문함으로써 뿌리에 대한 대도를 개척했던 정화공 홍무령. 과로로 순직했을 때의 나이는 56세의 한창 때였다. 숲속의 급류를 그린 임간급탄, 아무런 생각 없이 낚시를 즐길다는 무심독작, 철종시대의 문인화가 홍대연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 홍세섭, 순간적인 동작 묘사나 역동적인 표현에 동양화로서는 최초로 원근법을 구사하여 외국에까지도 고명을 떨친 사대부 화가이다. 또한 그는 동경유학 제1호로서 실학, 즉 신학문의 대가였으며 갑오경정 이후에는 법무 대신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곳은 춘향의 고향 남원 광안루, 바로 홍세섭의 조카로서 남원 부사를 지낸 홍병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 그 또한 홍세섭 못지않는 화가였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작품은 없고 여기 이렇게 유충불망비만이 남아 예술가로서의 후덕한 그의 인품을 대변하고 있다. 이 묘소는 향토유적 제37호 홍계희의 유택이다. 숙정 29년에 태어나 영조 47년까지 68세의 인생을 살다간 홍계희, 자는 순보, 호는 담화공이었다. 별시문과 장원급제로 벼슬길에 나선 그는 1762년 경기도 관찰사로 있을 때 김한구, 윤급 등과 함께 사도세자가 귀지 속에 갇혀 죽게 되는 이른바 사도세자 사건의 주역이 된다. 그러나 그 후 사도세자의 아들, 즉 정조가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복수를 꾀하니 역사적으로는 이를 10여 개 싸움이라 한다. 이때 홍계희는 부관 참시되고 그의 후손들인 홍술해, 홍지해, 홍상간 등 10여 명이 모조리 참살당함으로써 멸문지화의 계기가 되고 만다. 오늘날 홍계희의 선대와 후대들의 유택이 멀리 전라북도 완주와 충북 충주에 산재하게 된 연유는 분명 그러한 멸문지화의 계기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버지 홍우전과 할아버지 홍수진의 묘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운리에서, 그리고 그 후대들은 경기도 성남에 나뉘어 끔찍하고도 억울했던 옛 10여 개 싸움을 잊지 않고 있으리라.
19세기 초엽 성리학의 대가로서 독자적인 학맥을 이루었던 매산공 홍직필이다. 그가 남긴 문집으로는 매산집과 매산예설 등이 있다. 철종 때 대사원에 발탁됐고 사림의 여론으로 판서의 직위에까지 올랐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은 그는 유맥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았다. 그렇듯 이조 후기 제1의 유정이었던 그는 시와 글씨로도 유명했으며 50여 명의 현달한 제자가 그의 문화에서 배출되기도 했다. 수호제공 홍계적, 그는 신임사화 때 희생된 3재신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해봉공 홍명원의 현손이다. 그리고 이곳 상수리 세장지에는 북정공 홍철량의 후손으로서 육학사 중에 한 분이었던 홍의인과 그 아우 홍철인이 북정공 후손들만의 집단 묘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조선조 경종 때 영조의 세제 책봉과 섭정을 요구한 이른바 신임사화 때 영모로 몰려 소론 측의 탄핵을 받아 몰살당한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는 영령들이다. 이중 수호제공 홍계적의 현손인 홍기섭의 얘기는 명신보감 여미편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설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어느 날 홍기섭의 집안으로 들어간 도둑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살림살이가 너무도 가난하여 도둑은 오히려 돈을 놓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 그 돈을 발견한 홍기섭은 횡재라 감추기는커녕 돈 임자는 빨리 돈을 찾아가라는 방을 온 동네에 붙였다는 얘기다. 비록 가난한 선비였지만 얼마나 사람답게 살았던 인물인가. 그랬기에 그가 가르친 선녀가 헌종왕의 왕비가 되는지도 모른다. 자고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의 선녀가 효종왕후에 오른 것이다. 이 지역 세장지에서 옹기종기 이웃처럼 나뉘어 있는 이들의 유택은 얘기의 주인공 홍기섭을 필두로 그 직계 후계들이다. 그리고 이곳 세장지를 수호해가는 이는 홍세기 씨 부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조상님들을 돌보는 마음씨와 손길이 여간 익숙하고도 정성스럽기 그지없다. 그러기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의 가치는 물질보다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남양 홍씨 조선조의 마지막 소개 인물은 대원군의 오른팔이라 불리웠던 분계 홍순목 대감과 그의 두 아들 홍만식과 홍영식이다. 이들에 대한 소개는 새삼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터. 다만 갑신정변에 의한 홍영식의 3일 천하가 무너진 후 분계 대감 홍순목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자살한다. 물론 청나라군에 의해 홍영식이 살해당한 직후이다. 그리고 홍영식의 형이자 분계 대감의 장자인 홍만식은 부친을 따라 자결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5년 광무 9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끝내 음독 자결해버린다. 이들의 유물 유적은 오늘날 극히 제한적으로만 전해진다. 홍순목 대감의 유택은 휴전선 안에 있고 홍만식과 홍영식 형제의 묘소만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때 만약 김옥균과 홍영식을 비롯한 갑신정변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이들 가문과 국가의 역사는 오늘날 어떻게 돼 있을까? (1997년 6월의) 호국 인물은 홍범도. 그리고 오늘 6월 13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홍범도 장군의 추모제가 처음으로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닐까?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그 이름만 들어도 일본군이 전의를 상실했었다는 홍범도 장군. 새삼 그 혁혁했던 무공을 나열해 무엇하랴. 대한 독립군관의 부총재로서 오매불망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홍범도 장군. 그러나 말년엔 이국의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이주까지 당해야 했던 홍범도 장군. 그리고 끝내는 일점의 효력도 없이 말리타양에서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던 홍범도 장군. 이제나마 우리가 그의 혁혁했던 무공과 애국심을 기리고 말리타양의 고독한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올리면 머지않아 그의 유해 또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첫 신호탄이리라.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한승기를 기록할 날입니다. 20만 바다의 기사와 함께 조선 국민의 부와 자주를 인지한 그런 바지한 남양 홍씨 문중이 낳은 대한민국 지헌 국회의원 우연 홍익표 선생. 아직도 한낮의 햇살이 따가운 9월 하순 일단의 신사들이 숲길을 지나 까마득한 계단을 향해 오른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09번지. 주변의 산세가 수려하기 그지없는 풍광에 탁 트인 시야 멀리로는 팔당이 흐른다.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해방 직후에 바로 소작인들이 경작하던 전답을 정부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토지개혁을 해주고 무상으로 다 토지를 분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계에 입문하셔가지고는 무원칙한 타협은 아니하셨어도 항상 원칙 내에서 타협을 하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진퇴를 분명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으로서 육선을 지내신 분이다. 오로지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쏟았던 홍익표 선생. 그는 1976년 66세로 타계하셨다. 이상 고려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양홍씨 가문의 화려한 인물사를 펼쳐봤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마간산격, 기라성 같은 인물이 어찌 이뿐이랴. 조선조에서만도 남양홍씨는 상신이 11명, 대제학 6명, 청백리가 6명에 왕비 1명을 배출했으며 329명이 문과에 급제했다. 이는 전주희씨, 안동권씨, 파평윤씨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 순위를 감안한다면 단연 압도적인 강세임을 알 수 있으리라. 새삼 이와 같은 인물사를 통해 드러나는 남양홍씨의 특징이라면 무신보다 문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선조 5대 벌열 중에 한 가문이었으면서도 족벌정치나 세도정치와는 절대로 무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바로 석벽공 홍춘경의 가르침, 즉 계자훈에 의한 교육의 덕이 아니었을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14의 5번지.
1965년에 설립된 당홍계 남양홍시 중앙종친회가 문중의 대소사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 중앙종회에서는 선현조의 봉행과 유적관리에 힘쓰고 있을 뿐더러 후손들의 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 시작할 계획이며, 또한 후손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이 보학에 대한 교재를 발행해 줌으로써 후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교례회를 비롯해서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특이한 사항은 중앙종회 그 소식지, 소위 말 종무보고라는 걸 발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중앙종회의 그 활동 사항과 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그거다 담아서 발행함으로써, 또 이걸 종인들과 배부함으로써 종인들과 중앙종회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뜻에서 또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종친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지난 10여 년 전부터 관계당국을 설득하여 선시조 홍천하의 유적지인 당성을 복원해낸 일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9월엔 대전시에서 조성한 뿌리공원에 60만 종인들의 결속과 숭조정신 함양을 위한 남양홍시 종탑을 세웠으니 이는 바로 종인들의 갸륵한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은 후손들의 뿌리 교육과 숭조 사상 고취를 위한 거정적인 학예 수련대회이다. 우리 홍씨는 당나라에서 모셔온 학사 중 수석학사의 후예다. 발학사의 한 사람으로 당나라에서 도래하셨다는 학사공 홍천하. 그로부터 시작된 남양홍씨의 유래는 타성씨에 비해 비교적 논리적이며 사실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시조가 계셨기 때문에 손시조하고 그 다음 시조가 계시는 거예요. 그 두 양반만은 분명하기 중앙종친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시족사 교육에 이어 문중의 원로인 고려대학교 총장 홍일식 박사의 충효 특강이 펼쳐진다. 그 효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또 효하는 사람 치고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이 효하는 사람 치고 우리나라의 충효 사상은 민족 정신의 기본적인 틀로 면면이 이어져 오며 시족은 물론 사회 통합의 기능과 국가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제 1996년 남양홍시 학예수련대회 일정은 선조들의 채취가 서린 유적지 답사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족 개념이 대두된 것은 16, 7세기경 이조 숙종조를 전후해서이다. 당시는 약 400여 성씨가 있었으나 현존하는 성씨는 270여 개. 이 중 대다수의 성씨가 1000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는 경상남도 진주의 복야공 홍의의 묘소. 부산 종친회 주관으로 수련생들이 직접 시제를 지내본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수련생들, 서로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끈끈한 일체감으로 선조들의 얼과 맥을 추적해가는 발길은 염천의 한낮 더위를 무릅쓰고 계속된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그리고 어른들까지로 구성된 수련생들. 점점 왠지 낯설지 않은 일가임이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핏줄이라는 것이며 혈통이라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듯 본격적으로 거슬러 본 조상님들의 흔적에서 정작 솟구치는 감회는 무엇들일까? 그 국민학교 때요. 그 가문에 대해 그 족보 있잖아요. 그걸 조사하는 게 있었는데요. 조사를 못해 속제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족보가 이렇게
좋길 때니까 그냥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몸으로 처음 해보니까 조상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져요. 한 번 더 조상님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이들의 발길은 이제 이들을 바로 오늘에 있게 한 선시조 홍천하의 첫 기척지 강성에 닿았다. 1300여 년 전 발악사의 한 사람으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땅에 발을 내리신 학사공 홍천하. 매년 음력 3월 첫 일요일은 바로 그를 기리고 경모하는 시향일이다. 충남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세덕사. 전국 방방곡곡의 후손들이 만사의 우선순위로 불원천리마다 않고 이곳으로 몰려든다. 시조 할아버지의 제사, 이를 일컬어 시향이라 한다. 또는 시사 시제라고도 한다. 옛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제사를 해마다 4차례씩이나 치루어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태는 어떠한가? 그 시절에 비해 한 차례 또는 2차례로 간소화된 시향. 이 시향을 통해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문중의 전통과 제례법을 익혀 조상의 가없는 위협과 정신을 기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행을 길렀으며 종친 간의 화목과 단결을 다져나갔었다. 이제 향을 피워 조상님의 혼을 부름으로써 오늘의 시향이 시작된다. 이나라 홍씨들의 선시조 학사공 홍천하, 그리고 시조이신 태사공 홍은열, 그리고 또 제신공 홍난, 예사공 홍복, 중랑장공 홍후 등 16분의 파존님들을 함께 받드는 세덕사 시향. 이묘사 초지인 우선성호 감소공. 이제 저들은 알리라. 가문의 역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책임도 자신들에게 있으며 자신들이 열어가야 할 가문의 미래 또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래는 선조님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유산을 갈고 닦고 이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학사공으로부터 1300년 시족사를 연 이 땅의 60만 남양홍씨. 우뚝 솟은 흑자에 만고의 효자가 있었고 뛰어난 예인과 문장이 있었으며 덕망 높은 문무신의 대쪽 같은 기계의 절신도 있었으니 홍씨들은 결국 이러한 조상들의 얼과 맥으로 이어져 왔으리라. 그리고 오늘날의 후손들 또한 그렇게 삼한갑족으로서의 명가를 영원히 이어가리라.